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됨을 기자님들께 참여한 후에 기자님들 질의와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간부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복은 차장입니다. 안호 국농유족본부 발표를 듣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매장 유산이 확인되어 보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세운 4구역 매장 공사 추진을 위한 시출하는 것을 적발해 국가예산청은 오늘 경찰에 본이 인지하고 있을 SH공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으로서 SH공사와 서울시가 이렇게 간단히 무시해도 되는지. 두 번째로, 지난 주말에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서한 중 가장 엄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개발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전달받았음을 알렸으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양의 수도 성곽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검토받아야 하는데 정작 자기 도시의 노력을 세계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미 게다가 며칠 후인 3월 19일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시민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며 더 큰 희생이 따를 것이 명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을 통해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세우 4구역 내 유적에 있었던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0월에 발굴 변경이 1차 이루어졌고 24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세운 4구역 내에 있는 사업 시행자인 SH는 분과에 1차적으로 세운 4구역 내에 있는 중요 유구에 대한 보존 방안을 한번 부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출획서가 아직 우리 청에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시면 법률적으로 이게 뻗어 있는 동서 배수로와 그리고 여기 이 종묘를 향하는 길에 있는 사거리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구들은 이전 보존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방안이 우리 청에 접수가 되고 그 방안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최종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구들이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만약 이런 천공 작업들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 청과 협의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발굴조사 기관이 입회하든 참가하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하고 별다른 협의 없이 저희 청과 별다른 협의 없이 이 천공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12일 밤에 저희들이 저녁 무렵에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희 청이 확인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발굴조사기관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유구, 그 배수로와 이문에 해당하는 유구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 직원과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요 사진이 현장 지금 상황 유지면 이제 7월 부산세계위원회에 종묘를 이제 보존제로 구체적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어떤 논의,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향후 세계유산 지위 박 절차와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해보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럼 는 유음에 처한 유산에 대한 논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보존 의지에 대한 논의에 상용된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강혜란 기자님. 네, 중앙일보 강혜란입니다. 지금 그 세운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이제 매장유산법의 법률 행위를 이제 위반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약간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제 무슨 종합 정비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런 그 절차에 앞서서 이 공사가 꼭 필요한 어떤 수순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대립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스케줄, 어떤 그 상황으로 지금 시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매장유산에 관련된 문제는 별리 제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지금 땅을 판 시출을 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이 고발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좀 부연하면요. 사실은 국회와 그동안 노력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과 여러 가지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 전향적으로 써야지 하나 하는데 방금 질문이 방금 말씀에 결국은 어떠한 사업 시행 보조 계획서를 지금까지 1회 내 가지고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오류 결정에 대해서 그걸 계속 했습니다.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계속 145m로 강행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강행 고집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파일을 받고 하는 자체는 저희들에게 심히 우리가 되는 사안을 생각됩니다. 제가 말미 국민과 시민들에게 정말 이 보존과 저희 국가유산청은 여러 가지를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면서 저희들 그동안 갈등과 오해를 일단 풀고 함께 만나서 정말 진정 일에 대해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유산권에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요? 훼손된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자세한 사항들은 보존되어 있는 유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추가 현재 보존되어 있는 유구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판단에서 있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걸 뭐 이렇게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어떤 판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으로 접수된 보존 방안이면 이쪽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시 복토가 됐다고 하는데 그 현장 유구 이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숙소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전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사를 통해서 그 SH 공사나 서울시에서 이걸 어떻게 이전하고 보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재심의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좀 전에 그 도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전 보존 같은 경우는 적절한 지점에 그러니까 지하가 되겠죠. 지하에 적절한 위치 보존하라고 했던 동서대수로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문 그 사거리에 해당되는 이문들이 지금 위원회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시공이 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공평동 같은 경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요구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사가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공평동 같은 경우에도 요구는 공사 중에 다 이전했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공사가 복토라는 것은 지금 이게 유구를 이전하고 복토를 한 겁니까? 맞습니다. 다 이전 예. 전체가 아까 그래서 유구가 남아있는 건 여기에 빨간색 구간은 지금 현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현지 보존이 결정났기 때문에 그 지하에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뭐 있거나 있었거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원 같은 경우 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유로 옮겨냈다가 연설 그런 거. 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월 26일 날 그날 우리 청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를 거쳐서 우리 청장님의 결심을 통해서 이게 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발굴 조사가 끝나고 그 발굴 조사가 촉발 등 조선왕 등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종묘가 세계유산 보존관리 의제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올해 검토할 해제에 관련된 것도 뭐 몇 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위원회 통해서 논의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종 국장님. 보존 의제로 상정이 되면 그 이때까지 있었던 좀 다른 보존 의제들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선례들을 좀 보면 실제로 좀 박탈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이 두 가지 궁금합니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모범. 그런데 이 세운사지구역에 해당 세운사지구역은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대응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행위가 또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명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의 최근의 과정이 좀 너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이번에 지난번 저희들이 발굴조사 이후에 보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이걸 고발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지금 고발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4월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낼지 안 낼지 고요. 법상으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에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현재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부산여주위원회에서 종묘가 보존관리 의제에 상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강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답이 그에 관련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의 답 그대로 유네스코에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조정회의는 2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개최하려고 저희가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날은 그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었던 멘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부연하겠습니다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가 정작 저희를 통해서 유네스코에 보내달라 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 입장으로 해서 그 세계유산센터에서 보낸 그 레터는 굉장히 조정회의를 거쳤고 또 예비조정회의를 할 때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자회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적극 행정의 1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250 테이블 협상에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2차이겠지만 예비 조정 회의할 때 그리고 문체부와 함께하는 조정 회의를 거쳐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 것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를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생태도시의 수도. 세운 사구역 같은 경우는 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 인가가 이미 난 바 있고 21년도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다시 지금 변경고시를 통해서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인가를 지금 서울시 및 종로구에서는 준비 중인 것이고요.
매장 그 국장님 말씀하신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그 법에 따라서 인가 여부까지 결정하지 하는 것은 뭐 지나친 규제로도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저희가 매장분과위원회에서 뭐 이런 다른 인가 때문에 뭐 제동을 건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발굴조사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그 시추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서 별도의 현상 변경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1조 도굴죄에 따른 저희들이 가들과 그런 분을 통해서 인가를 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서울시가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가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그 경우에 이제 세계유산센터에서 실제로 보입니다. 또 뭐가 또 있었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시는지. 시간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네. 정확한 시간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이 있고 이번에 태릉시시 같이 1년 내내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태릉시시는 이미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텐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요. 동료가 국민과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자장의 입장만 발표를 듣겠습니다.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민 국가유산 청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2016년 제1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불과 넉 달 앞두고 이렇게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을 국민들께 시급하게 해드릴 두 가지 사항이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로 발굴 조사가 완료 조치가 되지 않은 종묘 앞 세운 사구역 내에서 발생된 SH공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요한 매장 유산이 확인되어 보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세운 사구역 매장 유산 유존 지역에서 SH공사가 어떠한 사전 혐의나 승인도 없이 11개가 되는 지점에서 공사 추진을 위한 시추를 하는 것을 적발해 국가유산청은 오늘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발굴조사 완료 조치가 되지도 않는 땅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시추를 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SH공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차를 SH공사와 서울시가 이렇게 간단히 무시해도 되는지 실로 유감입니다. 관련된 법률 위반 내용과 향후 조치 내용은 담당 국장이 사진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주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서한 중 가장 엄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유네스코는 국내 다수의 제3자 정보 제공을 통해서 종묘 앞 개발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전달받았음을 알렸으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 4구역의 개발 인허가 절차를 밟기 전에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반드시 선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만약 3월 말까지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사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세계유산센터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센터와 전문기구가 현장 실사를 통해 지금까지 세계유산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필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매료시키는 K-헤리티지 축제의 장이 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K-헤리티지의 품격을 세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에서 개최국의 세계유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당장 내년에 열리는 제4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울시는 한양의 수도 성곽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검토받아야 하는데 정작 자기 도시에 있는 세계유산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해 한양도성의 가치와 보호 노력을 세계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미 2018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관한 세운 4지구 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중지하라는 우리 청의 공식 의견을 무시한 채 매장유산 법률까지 위반하며 고층 개발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인 3월 19일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시민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며 4월 안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면 되돌리는데 더 큰 희생이 따를 것이 명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운 4구역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 3월 19일 개최될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시민위원회 개최를 보류하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 3장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이 논의 테이블을 통해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 역사유적 정책관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세운 4구역 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운 4구역 내 유적 발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10월에 발굴 변경이 1차 이루어졌고 23년, 24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세운 4구역 내에 있는 중요 유구에 대한 보존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1차로 사업 시행자인 SH는 24년도 1월 달에 있었던 매장유산 분과에 1차적으로 세운 4구역 내에 있는 중요 유구에 대한 보존 방안을 한번 부의를 했습니다. 지난 최종에 접수가 되고 그 방안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구의 보존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희 청에서는 유선으로 이 천공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고 3월 12일 밤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네. 고발 서류는 해와경찰서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서한만으로는 정확한 어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해 보면 이제
이 종묘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하기 전에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럼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관리 그대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존 의제는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유산위원회를 보통 열면 여러 가지 이제 회의와 논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존 의제 논의도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유험에 처한 유산에 대한 논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보존 의제에 대한 논의에 상위원회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 지금 이 들어가 있는 이 모양새가 이번에 공사가 들어간 모양새가 국가유산청에서는 이게 이제 매장유산법의 법률 행위를 이제 위반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약간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일종의 기습 공사를 한 상황이란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고 없이 기습 공사를 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서울시 측의 어떤 타임라인에 비추어 보면 지금 3월 19일에 무슨 종합 정비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3월 19일에 4월 중에 시행인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그 절차에 앞서서 이 공사가 꼭 필요한 어떤 수순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런데 불구하고 유산청에서는 이건 매장유산법에 따라서 불법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대립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무관하게도 그래도 여전히 매장유산법에 따른 불법 행위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이거는 뭐 유산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뭐 우리 쪽에 또 타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임라인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순서상 불법 행위라는 건지 뭐 고발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였겠지만 그 사실관계를 조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앞부분은 현장 직접 다녀오신 이종욱 국장님 설명 일단 1차적으로 해주시고요. 뒤에 세계유산 영향평가 부분은 뭐 이길배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스케줄, 어떤 그 상황으로 지금 시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매장유산에 관련된 문제는 별개입니다. 매장유산은 당초 1월 26일 날 우리 청에서 나갔던 보도 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유적이라고 분명히 1월 26일자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내용에도 조속한 시간 내에 매장유산 보존에 대한 계획을 빨리 우리 청으로 제출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그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지금 땅을 판 시추를 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이 고발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좀 부연하면요. 사실은 국민께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서로가 그동안 노력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과 여러 가지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나. 특히 서울시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했어야 하는 건데 방금 말씀에 결국은 어떠한 사업 시행 인가라고 공사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순서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발굴이 이루어난 다음에 그 발굴된 유구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 유구들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건축물을 올려야 될 것에 대해서 보존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게 되어 있는 보존 계획서를 지금까지 1회 내 가지고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에 대해서 그걸 계속 저희들이 개차 공문과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SH공사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세계유산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죠. 그러한 진행에 대해서 저희 국가유산청은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2018년에 11.9m로 했을 때의 개발 그건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145m로 강행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이러한 시추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땅에 여러 가지 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근데 또 이게 38m죠, 파일이. 38m 깊이로 이 공을 파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 유구에 대해서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거나 여러 가지 요구를 서로 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일을 여러 개나 받고 거기서 38m까지 발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뭔가 건설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지금 3월 19일 날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를 하면서 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다면 4월 말쯤이면 사업시행 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흐름 아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되며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서로의 노력과 서로에 대해서 알림과 그리고 예비조정회의와 여러 가지 통해서 2018년에 합의됐던 그 내용대로 공사를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145m를 계속 강행 고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파일을 받고 하는 자체는 저희들에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생각됩니다. 제가 말미에 제안했습니다마는 저희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시민들에게 정말 이 보존과 종묘의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균형점 찾고자 노력하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은 여러 가지를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정식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갈등과 오해를 일단 풀고 함께 만나서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세운 사주의 미래에 대해서 서울시 미래에 대해서 합의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4개소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4개소는 저희들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이고 좀 전에 처음에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현지에 뭐 길진 않습니다. 7.5m 정도의 현지 보존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11일 날 확인했을 때 중단하라고 유선으로 통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현지에 보존되어 있는 유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추가 현지에 보존되어 있는 유구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판단에서 우선 저희들이 이제 유선 통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서 통보까지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사업 시행자는 발굴이 끝나면 신속하게 완료 조치를 받는 게 무슨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4년도 1월달 그러니까 2년이 넘었죠. 그때 1차로 유구 보존 방안이 1차로 접수가 되었고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으로 접수된 보존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존 방안이 접수되고 준비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면 이쪽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텐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여쭤보신 것처럼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처벌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좀 전에 도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현지 보존된 유구 이외에 상당히 긴 구간에 대해 배수로, 동서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약 100m가 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 보존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전 보존 같은 경우는 적절한 지점에, 그러니까 지하가 되겠죠. 지하의 적절한 위치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 유구를 재설치해야 됩니다. 이전에서. 그래서 현재 이전되어 있는 유구는 우리가 이전 보존하라고 했던 동서 배수로,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문, 그 사거리에 해당되는 이문들이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이전될 것인가는 설계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우리 청에 보고가 되면 위원회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시공이 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평동 같은 경우에 지하에 지금 유구들이 가보시면 전시관에 유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평동 같은 경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유구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발굴한 그대로가 아니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저희 청으로부터 현지 보존 위치 및 방법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 및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고 그 이후에 공사가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공평동 같은 경우에도 유구는 공사 중에 다 이전했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그 위치에 다시 재설치되는 이전 보존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래서 유구가 남아 있는 건 지금 그 전체적으로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쪽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요 자료 보시면 아까 PT로 말씀드렸던 요 자료에 빨간색 구간은 지금 현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현지 보존이 결정났기 때문에 그 지하에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파란색으로 된 구간들은 지금 다 이걸 해체해서 보관하고 나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위치에 다시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가지로 한 말씀 더 올리면 아시다시피 그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하고 나면 우리 그 백제권이든 신라 쪽이든 거기는 이제 현장에다가 보존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대로 거기 위에다가 보고하기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을 만들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그런 그 수도권 집중 지역에서는 거기다가 건물 지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바로 박물관 하는 것이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건물 지는 것을 다 같이 함께 하되 그 건물 밑에 있는 유구는 그대로 건물 밑에다가 다시 재설치하면서 거기에서 국민 시민들이 얘 밑에 유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동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로비에 들어가서 건물 로비에 들어가서 그 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유를 옮겨놨다가 건설하는 과정과 끝에 다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종 국장님 먼저 설명하시고 다음에 이길배 국장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세운 4구역 발굴 조사 내용은 사업인가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운 4구 유적 발굴 현황은 공사 착공과 연결되는 겁니다. 공사 착공과 사업인가는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월 26일 날 그날 우리 청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발굴 조사가 행정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 방안이 수립이 되고 그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청장님의 결심을 통해서 이게 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발굴 조사가 끝나고 그 발굴 조사가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인가는 그거랑 별개의 내용인데 사업인가와 공사는 사업인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그 위원회에서 우리 정묘건이 보존관리의제로 선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현재 1,200여 개 세계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존관리의제로 검토되는 것은 약 2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숫자는 아니고요. 뭐 2년마다 한 번씩 검토되는 것이 있고 위험에 처한 유산은 매년 검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계유산 협약 이행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가장 좋은 문화재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지난 김포 장릉에 의해서 촉발된 조선왕릉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묘가 세계유산 보존관리 의제에 포함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올해 검토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은 뭐 이것이 뭐 실제로 이거 시행되면 뭐 위험에 처한 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또 해제 관련된 것도 뭐 몇 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위원회 통해서 논의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면은 네. 기자님들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발굴 완료 조치를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세운사고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발굴 완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금 독특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저번 그 1월 26일 그 보도 자료와 그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빨리 그 보존 방안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보존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가지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발굴 조사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사실은 보존 조치가 빨리 정리되고 완료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실제로 다음 단계인 공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매장 유산만 바라보면. 근데 사업인간 조금 별개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다 검색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통상적인 그런 절차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이기배 국장님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가능성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뭐 위험에 처한 유산이 되거나 박탈당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현재 실사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번 레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실사를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리액티브 모니터링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응 실사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직접 결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국이 초청하는 자문 미션을 어드바이저리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힘들고 현재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저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세계유산 평가 없이 인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세계유산 센터가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이 상황만 가지고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존 의제를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왔던 그 오늘 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회 여러분들에게도 기자회견을 했고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유산청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가 갖고 있는 세계유산과 유네스코 관련된 것들을 보존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운사지구역에 해당 세운사지구역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민원이 유네스코 세계센터에 갔습니다. 알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제3자의회까지도 많은 단체에서도 냈기 때문에 세계유산 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건건히 대응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다 모아서 했던 내용들이 지난번에 외교 문서로 온 게 있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거는 모아서 쌓여서 여러 가지로 함께 하는 건데 그런 그 우려가 많이 있고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행위가 또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세계유산위원회 때 이런 보존 의제가 상정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할 것이고 나름대로의 그 저희 국가유산을 지키고 있는 세계유산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세계유산센터하고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련의 최근의 과정이 좀 너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기자회견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또 한양도성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 따라서 또 다 나름의
그 심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서울 권역이고 그 한양도서관 물론 경기 아니 그 고양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연결돼 있는 현재 이쪽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하면서 하지만은 한양도성도 세계유산이 잘 되도록 국가유산청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은 다 절차를 좀 다 끝내놨거든요. 세계유산 영향평가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모델적인 제안을 우리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렇게 일관된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심의위반이고 아울러서 이러한 일련 과정을 알면서도 이번에 지난번 저희들이 발굴조사 이후에 보존 계획서를 내라고 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공문도 갖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면서도 또 이렇게 법적인 잘못된 일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이걸 고발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모든 잘 되게끔 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안타깝게 됐다. 그러지만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저희 국가유산청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세운 지구를 위해서 정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시행 인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지자체의 권한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통합심의위원회는 그 서울시에서 이제 개최할 예정인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해서 그 이 공사를 인허가 절차를 이제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SH 사업 시행자인 SH에서 종로구청으로 인가를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인가를 담당하게 되는 종로구에서는 내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제 인가를 내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법상으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 인가는 이제 더 이상 그 최고 높이 145m의 계획 그 변경 고시했던 내용이 계획을 이제 넘어서서 행정적으로 좀 확정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현재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현재 지금 세계유산법을 지금 시행령 구제 끝나고 현재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유산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제 정해진 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또 정식으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정유정 기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우려하면서 보낸 서한이 이번이 몇 번째인지 궁금하고요. 입장을 계속 강경하게 표명하는 것 같은데 기존 서한이랑 이번 서한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기배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권고적 성격의 의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고적 성격의 메시지인데 이번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을 3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라. 그런 확답을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당연히 그 앞에 우려는 많이 표현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확답이 있지 않으면 이번 48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의정유위원회에서 종묘가 보존관리의전에 상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일에 유네스코로 그 서울시에 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답이 그거에 관련된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의 답을 그대로 유네스코에 저희가 전달은 했고요.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뭐를 받기는 받았으나 그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조정회의는 2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개최하려고 저희가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날짜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온 레터가 그러면은 그 서울시 레터를 보낸 거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는지. 네, 그것에 대한 뭐 답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그리고 제3자 정보라고 하는데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들이 추가로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내는 그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었던 레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그 서울시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서한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선행할 것을 이제 계속해서 촉구해 왔던 것이고요.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던 것은 1월 28일 이제 저희가 그 공문 접수는 했는데 다만 이제 유네스코나 청에서 요청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 이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운 4구역 주민까지 포함한 사자협의체, 청, 서울시 전문가 그리고 세운 4구역 주민 대표까지 포함한 사자협의체 구성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서 2월 13일 센터로 이제 서한을 보냈던 것이고요. 저희 청 입장에서는 그때 서울시에서 보냈던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센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서울시의 어떠한 그 세계적 영향 평가를 받겠다는 그 서신을 원했었는데 서울시가 정작 저희를 통해서 유네스코에 보내달라 했던 서울시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 입장으로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보냈고요. 그 내용을 받아본 여러 가지 것들과 그 다음에 일련의 다른 내용과 다 합해서 이번에 강한 그런 권고의 내용이 유네스코로부터 온 것이고 3월 말까지 세계영향 평가를 받을 것을 서울시 한 번 더 약속해라 하는 게 올 정도로 이번 세계유산센터에서 보낸 그 레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공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유산청도 누차에 거쳐서 예비조정회의를 거쳤고 또 예비조정회의를 할 때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자회담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및 주민대표자를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대표들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적극 행정의 1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250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송을 낸 당사자들을 저희들이 테이블 협상에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예비조정회의할 때 지역 주민을 일단 빼고 왜냐하면 현재 지역 주민도 있지만 과거의 원주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시민단체도 했으니 그런 단체들과 함께하는 건 좀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그리고 문체부와 함께하는 조정회의를 거쳐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는 결국은 사자회담을 하자. 거기에 꼭 주민대표를 엽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다 라고 누차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의 일련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가 좀 약간 갈등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세운 사지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세운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울주로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세운사지구와 울주로가 함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를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길 바랍니다. 생태도시의 수도 그리고 정말 미래의 서울시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저희들은 보이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BTS 광화문 경복 공기 쪽에 여러 가지 공연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과 K컬처, K헤리티지가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경복궁 그리고 덕수궁 종묘 앞에 있는 세운사지구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향유하는 그러한 정말 생태의 공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그겁니다. 국민과 시민과 함께 정말 좋은 세운지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런 공간으로 가자. 145m의 고층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정말 함께하는 생태도시로 가자. 그리고 함께하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자 하는 것이 저희 국가유산청의 바람입니다. 분과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발굴조사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와 매장유산 부분은 좀 분리된다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고요. 좀 전에 그 세유산 과장님이나 그 정책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세계유산 영향 평가와 연계되어서 지금 우리 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고 나면 원래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 뒤에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사구역 같은 경우는 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 인가가 이미 난 바 있고 21년도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나고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거기 있던 주민들 이주와 철거 작업까지 완료되고 나서 이제 발굴조사가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다시 지금 변경고시를 통해서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인가를 지금 서울시 및 종로구에서는 준비 중인 것이고요. 매장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착공과 관련된 우리 매장유산은 매장유산법에 따라서 발굴조사와 그에 대한 이제 유구 보존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그 법에 따라서 인가 여부까지 결정할지는 물론 그게 발굴 유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봐야 하지만 매장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인가까지 이제 하는 것은 뭐 지나친 규제로도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 다 주셨지만 고발이 된 내용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시추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추가 우리 청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발굴조사기관이 참관하거나 같이 있었다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청에 별다른 협의 없이 그리고 허가를 받은 지금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실제로 땅을 팔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 시행자의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발굴조사 기관입니다. 이 발굴조사 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그 시추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서 발굴조사 기관이 참관하거나 입표하거나 하는 그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우리 청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생략되었고 현재 이루어지는 내용은 발굴조사 중인 유적에서 별도의 현상 변경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1조 도굴죄에 따른 저희들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질의가 좀 길어서 제가 조금씩 말씀드릴 텐데 혹시 부족하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3월 말까지도 그렇게 밝히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제 우선 세계유산법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유산청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인가 전에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인가를 시행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 나름에서는 이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보존 의제에 올라갔었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가유산청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우선 각계 이제 전문가들과 그런 분을 통해서 인가를 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가 이후에도 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받겠다는 그런 설득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각계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그런 형식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그럼에도 서울시가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가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그 경우에 이제 세계유산센터에서 실제로 실사가 나올 것이고 그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 잘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가 또 있었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시는지. 시간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네. 정확한 시간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한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좀 전향적으로 과거에 세계적 영향평가를 받으면은 2년, 3년 걸린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태릉시시 같이 1년 내에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태릉시시는 이미 세계유산 영향평가 하기 위한 지금 지금 거기 지금 저기 들어갔죠 지금요. 태릉시는 지금 절차를 벌써 진행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국토부와 함께. 근데 왜 서울시는 이미 작년부터 세계적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했으면은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텐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했던 것을 서로가 잘 좀 서로 가자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지위 박탈 여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종묘가 우리나라의 첫 세계유산이고 그리고 종묘가 갖고 있는 무게감과 무거움은 모든 전세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탈되지 않도록 종묘가 국민과 함께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1년의 과정들 여러 가지로 다 알고 계실 거고 3자 논의에서 우선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받도록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서울시 1년의 사업시행 인가 절차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2018년에 인가하고 약속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시행했었다면 지금쯤 건물이 들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변경하고 그리고 145m 높이가 단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과거에 약속된 사항으로 서로 돌리고 그리고 세계적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종묘 앞에 그러한 여러 가지 빌딩들에 대해서 함께 유네스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장이 된다면 세운사지구는 굉장히 전 세계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일어나는 이런 강행하는 사업시행 인가가 왜 강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면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도와줘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 가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3자가 함께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맞추고 처음에 말씀 다시 맞춰서 문제가 많고 좋은 일도 많고 그런데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는가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열심히 할 것이고 저희들과 함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계유산 그리고 유네스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위는 K컬처의 기반인 K헬티 그리고 K헬처와 함께 17개 세계유산이 전국에 뻗쳐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함께 하고 있고 이번에 7월에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언회 때는 전국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세계유산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K컬처, K헬티 관광으로 거듭날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